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 시내 최대 판자초인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줄다리기 속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가장 욕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죠. 특히 꼭 봐야 하는 책들이 모두 담겨있는 전집은 많은 엄마들이 가장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이 전집을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곳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김대근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을 찾아온 서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은 동네입니다. 현재 지역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강남구와 서울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또 구룡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구룡마을 유기범 주민자치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룡마을은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대모산 자락에 있는 구룡마을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이 애거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동네로서 한때는 3,000여 세대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전염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장마철에는 오폐수가 범람하여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등 조속한 개발이 절실한 지역임에도 지난 30년 방치 방임에 책임 있는 강남구의 현 신현희 구청장의 몽리로 계획적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러한 신현희 구청장의 정략적 몽리로 거주민 100%가 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따시한 도시개발의 실체적 진실은 가려지고 사실과 달리 불법 개발, 특혜 개발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구룡마을입니다. 정말 본통이 서지는 일입니다. 예. 구룡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세입자인가요? 바로 그런 것이 구룡마을의 개발을 악의적으로 의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예. 구룡마을 거주민들은 엄연히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입니다. 예.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허가된 건물과 동일한 이주대책 적용 대상입니다. 예. 이는 토지 수용 시에 보상금 문제 등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애써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세입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토지 수용 시에는 1989년 1월 24일 무허가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대지 가격으로 부상해야 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 등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가짜 토지주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 사실이 아닙니까? 구룡마을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서 한편에 무시무시한 로비 의혹, 환지 특혜라는 전설을 꾸며낸 구청장의 악의적 주장인 것입니다. 네. 원래는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거주민들이 공동 매입한 땅이고 통상의 개발 사업처럼 개발 사업을 위해서 신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역사가 20년입니다.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 개발권을 둘러싼 음해와 투석, 개발 사업에 대한 오해와 왜곡, 행정당국의 방치 방임, 공영 개발의 포기,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내 집 마련 꿈 등 수많은 실체적 진실이 구청장의 로비 의혹, 환지 특혜라는 거짓 주장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 언론도 당님 코끼리다리 만지듯 하지 마시고 특혜 시비에 가려진 수많은 실체적 진실과 구룡마을 도시개발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 방금 그 개발 이야기에 나왔던 게 2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는 8월 2일인가요? 개발 시효가 만료가 된다고요? 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개발 수립 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해제된다면 엄청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HS공사에서 얼마 전에 구룡마을 개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강남구청장이 접수도 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뭔가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지난 1년 동안 강남구청장이 주장한 그대로입니다. 서울시가 100% 소용하지 않고 특정 토지주에게 환지를 특혜로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주려 한다고 강남구청장은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 특정 토지주가 환지로 받는 면적이 도시개발 법령상 최대 200평입니다. 실제로는 서울시가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60평을 계획 확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평의 토지로 어떻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10년이 강남구청장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년이 강남구청장은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마시고 관할구청장으로서 이제라도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협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강남구 측에서는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안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감사원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엄청난 유인물과 홍보 자료,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토지주가 로비한 의혹이 있고 이에 서울시가 환지 방식으로 특정 토지주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로비 의혹과 환지 특혜라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지난 1월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자 서울시가 스스로 이제 감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다 강남구청장님도 감사를 신청했고 우리 주민들도 국민 감사를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감사 결과는 아마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받는 사람이 네. 수천억 원 개발이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현재 그 서울시하고 강남구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의견, 그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이제 구룡마을의 특수성과 SS공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 방식과 1토지주에게 200평 범위 내에서 환지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혼용 방식이 특정 토지주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고 100% 수용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구룡마을이 어떻게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주민들은 두 방식 모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지금 구룡마을의 형성 과정과 개발 사업의 역사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사연과 시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구룡마을 개발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재단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강남구청장의 로비 의혹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이러한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남구청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람하고 조건을 따라서 서울시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이러한 조건을 따라서 개발 계획안을 고시한 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룡마을 유기범 주민자치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건강한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자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연령별, 시기별로 필요한 책, 그 가운데 전집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좀 단점이었는데요. 이런 가격이 비싼 전집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지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책도 인터넷으로 많이 산다고 하던데 온라인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어린이책 커뮤니티와 온라인 중고서점, 관련 블로그가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려드리자면요. 예. 일단 어린이책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 책 카페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집 활용 노하우라든지 교환 읽기, 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예.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카페에는 책 아나바다, 또 연령별 책 고르기 노하우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랑하는 아이들의 책세상이라는 카페는 출판사 정보와 교육 자료를 공유해주고 있고, 웅진 매니아 리더스 클럽이라는 카페에서는 웅진 전집 활용 또 책 고르기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이 있군요. 아이들은 원래 금방 커버리니까 매번 그 새 책을 사주기가 사실 부담스러운데 중고책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물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게 개인 간에 거래다 보면 책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서 택배 아저씨들 이렇게 택배비도 많이 들고 잘 보내주시지도 않거든요. 또 개인 간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중고 판매 및 그 대여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여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예. 리틀 코리아라는 사이트는 아동 도서 판매 또 이제 대여를 하는 전문몰이고요. 예. 출판사별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중고책들을 바로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편하고요. 예. 세헌북이라는 사이트는 어린이 서점 공동 구매 및 중고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테마북은 어린이 도서 전문 쇼핑몰로서 인기 중고 도서 전집 단행본을 판매하고 있고요. 고엔북 사이트는 아동 도서 전문 쇼핑몰이면서 벼룩시장도 하고 있고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중개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이제 종이서적이라는 사이트는 전집류 할인 매장, 공동구매, 전집, 직거래 운영을 이제 도와주고 있고, 총각내 서적에서는 중고 어린이 전집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공동구매와 또 새책 또한 판매를 하고 있고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책나무라는 사이트는 여기는 이제 도서 전집을 대여해주고 있거든요. 예.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일단 전집이라는 걸 사주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나 뭐 이렇게 기간 내에 대여를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잘 읽는다 싶으시면 예. 이렇게 믿고 다시 이제 그 도서를 전집을 구매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중고 책을 다루는 쇼핑몰들도 많이 있군요. 그 전집을 어떤 책들이 다 전집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상태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을 텐데 오프라인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집 할인 매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출판사의 영업자원에게 그냥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정가를 다 주고 사셔야 하지만 할인 매장에서는 이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네. 굳이 내가 새 책을 나는 새 책만 사줄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반값만 주고도 올해 나온 새 책 같은 중고책도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게 좀 이렇게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한번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전집 할인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그 책 내가 사고자 하는 책의 가격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예. 일반 표준 가격은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 가격이 나오고요. 예. 이게 최저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중고 아까 그런 대여점이나 중고 책 사이트에 가셔서 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거기 그런 글이 나와요. 뭐 박스 그대로예요.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시면 그게 이제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 가격에서 한 1-2만 원 정도 플러스 하셔서 매장에 가셔서 이렇게 흥정해 보시면 이게 아마 사실 수 있는 거의 최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중고 가격보다도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시면 이제 1-2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사시려면 평소 원하시던 그러니까 책을 잘 체크하셔서 이제 2줄 정도 한 줄보다는 이제 2줄 정도 이제 사시면서 가격을 좀 흥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공동 구매해서 이제 엄마들 뭐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은 이제 그 시기에 필요한 책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예. 이제 이 두세 명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셔서 같이 가서 사시면서 이제 흥정을 하시면 좀 더 이제 가격 흥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을 평가하는 서평단에 참여만 해도 무료로 책을 모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평 이벤트라는 게 출판사에서 새로 출간된 책 또는 홍보를 요하는 책을 신청하시는 분께 2권, 3권씩 주고 받은 사람은 이제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출판사에 직접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송비가 없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서평을 진행하는 카페들보다 하루 먼저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선착순이다 이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보통 카페 인원수가 많은 카페에서 진행이 되고요. 배송료가 있고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서평 진행되는 대표 카페들을 소개해드리면 사랑하는 아이들 책세상, 예. 또 아이 베이비 북스, 우리 아이 책카페,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게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예. 이런 책카페에 하나 정도 가입을 하셔서 어떤 책이 필요한지 또 이제 어떤 책이 새로 출간되는지 이렇게 정보들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파주 출판단지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이제 세월호 사고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14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어린이와 함께 평화를 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파주 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예. 출판도시 문화재단 주최로 2003년부터 매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출판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책잔치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파주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출판도시 입주사 및 외부 출판사, 관련 단체 등 200여 곳이 참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6월의 출판도시를 책의 향기로 가득 채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책잔치에서는 특별 전시 평화는 따뜻해요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그림책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 그림책을 전시하고 독일,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으며 평화 리본을 제작하고 평화 메시지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야외 광장에서는 텐트를 치고 영화를 보는 이색 체험, 텐트 영화제, 또 출판도시 문화해설사와 출판도시 곳곳을 즐길 수 있는 책마을 따라걷기, 작가의 꿈을 키워볼 수 있는 어린이 백일장,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즐거운 놀이를 하는 캠핑 놀이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야외 거리에서는 고향 아트 마켓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공예, 예. 우리나라 고유의 차와 다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도 다식 체험장, 과거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역사 가상현실 체험관, 미니 모자뜨기와 염소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주말에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다녀오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경험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석하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신재영 알뜰주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죠. 대한민국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김대근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중계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1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24살 황모 씨가 숨지고 황 씨의 부모와 할머니 등 다른 가족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2살 임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임동규 씨의 당선을 도우려고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씨는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내세운 임 후보가 당선돼야 이득이라며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용 신임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학교 부설기관에서 수당 1,4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전액 환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송 수석은 서울교대 재임 기간인 지난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부설사회교육원인 평생교육원에서 수당 형식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결과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환수 명령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김대근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대근입니다. 네. 예, 만나 뵙겨서 반갑고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농산물품질관리원 하면은 요 이름만 보면은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어떤 기관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 먹거리 안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서 현장 농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핵심 기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저희 전국의 도 단위의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의 109개 사무소에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2,000명이 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일제시대 때 우리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출 현미검사로 출범해서 80년대까지는 쌀 등 양곡에 대한 검사 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예. 농업 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원산지 표시 관리, 농산물 우수 관리, 예. 그 GAP라고 하는데 그런 관리, 우수식품 인증 등 그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핵심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가 소득 안정 지원이라든지 식품 산업 육성 같은 업무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가 그런 농산물 관리 그쪽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 가면은 뭐 고사리나 이런 그 야채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예전에는 그런 원산지를 바꿔서 판매하는 게 많았습니다만 요즘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예, 그 저희 그 농가는 그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서 수입 농식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그 원산지 단속을 쭉 하다가 보면 한 4,0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위반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소비자들의 국산 선호 심리라든지 수입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라서 이제 유통업자들이 좀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좀 그 위반 방법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벌칙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농가는에 한 1,100여 명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주로 어디 가서 하게 되나요? 무슨 시장을 가서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이 들어오는 현장을 하게 되나요? 원산물. 예, 그 주로 이제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유통 단계 시장 전통 시장도 하고 그다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1,100명의 특사경을 활용해서 또 명예감시원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그 원산지 위반 행위가 조직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은 중국산 쌀을 국산 쌀과 혼합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위법 수단이 위반 수단이 아주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흥화되고 있는 그 위반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과학적인
분석법을 개발해서 증거 확보라든지 위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유전자 분석법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까지 한 5개 품목을 개발을 했는데 그 5개 품목은 이제 가장 그 유통 쏘기는 게 많은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등과 같은데 금년에는 더 늘려서 참깨, 들깨, 콩까지 이렇게 지금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서 혹시 위반한 데 따른 그런 어떤 분쟁 소지를 또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이제 한우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동안에 이제 그 육질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골, 뼈, 익힌 고기, 육포까지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전자 분석법을 작년에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서 구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단속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유전자를 분석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동 단속반이 나가서 기획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수집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기획적으로 나가서 음식점 같은데 직접 봐서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의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판별을 함으로써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몇 년 전에 그 광우병 파동이 아주 심각했을 때 쇠고기 이력을 일반인들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쇠고기 이력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도입 배경을 보면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그 BSE, 우리말로는 광우병이라 그러는데 발생으로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말에 이런 그 이력제, 즉 그 소의 출생에서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 정보를 관리해서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이력 정보 같은 경우는 최신의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일반인들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쇠고기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조회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정보를 한 12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우냐 유구냐 하는 소의 그 고기 종류, 그다음에 성별, 사육, 지역,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까지 이렇게 다 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까지도 이제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15년 6월부터 이제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산지 관련해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만은 그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식품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시장 개방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성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안전성 분석 능력 향상이라든지 현장 점검과 관리 등을 통해서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국보다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부적합률이 한국 같은 경우는 2.2%나는 EU는 2.8%, 미국 같은 경우는 3.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 수준에 올랐습니다만은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생산 환경 오염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 등 새로운 유해 요인과
또 최근에 그 단체 급식, 통신 판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그 안전성 관리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응해서 저희 농가는 그 기존의 그 농산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농지, 용수 등 생산 환경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또 말씀드린 그 새로운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에 말씀을 드리면은 폐광산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 그 8,200건 연간 하던 것을 1,800건으로 늘리고 또 그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 1,400건에서 1,700건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 뭐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인데 이건 걸 1,030건, 곰팡이 독소도 뭐 하고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 신종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방사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아까 그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2011년 일본 그 원전 사고 발생 후 그 소비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1,5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전혀 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붙은 그 농산물이 아주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친환경 인증 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친환경 인증 제도라는 것은 그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등이 관행농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농산물에 대해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다는 걸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농약 농산물은 점점 줄이고 유기농산물로 이렇게 조금 뭐 확대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그 친환경 마크, 친환경 제도만큼은 소비자들이 이제 100% 믿고 찾았어야 될 텐데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관리 진짜 인정을 해 줬으면 그게 맞아야 된다 하는 그거는 뭐 아주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년 말 한 3조 1,300억 원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간 인증기관이 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민간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약간 지나치게 이윤 추구라든지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좀 부실 인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 조사를 해서 79개 민간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22개를 적발을 해서 19개는 영업 정지를 하고 3개는 지정 취소를 한 등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완전히 개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실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이제 9월 25일자 시행이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 농식품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출 농산물의 안전 관리 이것도 역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따라서 이거는 우리 농업의 우려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을 해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전 관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말에 수출 안전 전담 안전팀을 설치해서 네. 생산 그 농가들한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안전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품질 관련 정책 가운데 그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어떤 제도인가요? 예,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줌등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농가나 농업법인 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제 경영체가 자신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적 사항, 예. 토지 이용 정보, 재배 작물, 가축 사육 현황 등 그걸 전산에 등록을 해서 이게 법제화 시킴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 예를 들면 직불금이라든지 예. 면세유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우리 농정의 그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의무적으로 그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은 이제 예.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위해서 갱신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008년부터 이 등록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등록제와 이제 그 정부 정책 자금 중에서 직불금 정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록 정보도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다양한 정책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걸 통합을 해서 전국에 한 151만 경영처가 되는데 정보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예. 직불금 받는 것도 통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151만 농가의 어떤 그 네. 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정책 자금하고 경영 정보가 연계가 돼서 예.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인프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뭐 한 1분도 안 남았는데요. 예. 끝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농업인하고 소비자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그 농가는 그 안전한 농식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인과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진력해 주시고 예. 또 소비자 여러분들은 친환경, 우수식품 인증,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현명한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김대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